안녕하십니까. 주간자소서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채용이 뜬 기업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의 비중이 큰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자소서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기관들도 있는데 이번에 신용보증기금 자소서를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번 문항부터 7번 문항까지의 자소서 문항이 존재하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자소서. 그다음에 6번,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약식 논술의 형태로 해갖고 작성이 되어지는 자소서입니다. 실질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적부 형태로 평가만 되기 때문에 사실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는 아니고요. 6번과 7번이 굉장히 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인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아무래도 서류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 700점 이상과 그다음에 한국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논술형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평가의 키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1번부터 5번 문항 쭉 훑어보고 그다음에 6, 7번 문항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100자 이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금융공기업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라는 접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 가치관, 장단점들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금융공기업이나 그다음에 금융기업에 맞는 모습을 어필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직무기술서가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찾아보고 기관의 형태나 기관의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고 작성하시되 이게 아마 100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한 2문장, 3문장 안에서 문장이 끝나야지만이 글을 100자 이내에 완성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내가 어떠한 역량 아니면 또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해당 금융공기업이 원하는 모습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쉬운 문항이죠. 그런 형태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의 성과 창출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기초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공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기여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발생한 빌런들이 존재를 하죠. 무임승차자, 규칙 미준수, 결론 비합의 등 이런 여러의 빌런을 어떤 식으로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해서 공동의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성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이 안 하는 거를 대신해 줬다? 공동의 성과에 어울리지 않겠죠. 자, 이 글은 어떤 구조의 글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해당 사람이 왜 무임승차를 하려 했는지 아니면은 왜 규칙을 미준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왜 결론에 미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친구가 어떤 이유로 무임승차를 하려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분석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이유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맞는 대안을 실행을 하면서 성과 창출로 연계가 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조별 과제를 하는데 한 친구가 무임승차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 대신에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친구 너 나가 이런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무임승차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길래 원인을 확인해 보니 이유를 확인해 보니 그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를 주고 멘토링을 해주면서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같이 공동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형태의 구조로 글을 끌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시간이랑 겹쳐서 시간에 잘 못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미팅 시간을 조정을 해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빌런이라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에 맞는 대안을 실행시켜주는 과정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초장부터 기준이나 규칙이 없어서 그랬나? 라고 했다라면 기준이나 규칙을 명확히 세우고 모두가 그 안에서 약속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경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한 자기 희생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정확히 원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방향으로 글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작년 합격자 사례죠. 2번 문항은 작년에 없었던 문항이라서 합격 사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3번부터는 예시를 들면서 합격자 사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썼기에 합격을 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비전이 있고요. 자, 이러한 형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3대 전략 목표 중에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의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가 실제로 3대 전략 목표 중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가 가능할 것 같다. 왜? 특정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그런 역량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활용한 적이 있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업에서의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제시하는 구조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번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략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 목표와 연계되는 역량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혁신이나 열정이 있으면은 요 전략 목표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고요. 상생이 있으면은 요 전략 목표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고객이 있다면은 이러한 전략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전략 목표에 내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서론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역량과 전략 목표를 연계시키는 도입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개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관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실제로 실현한 경험이 있냐라는 걸 보겠죠. 여기에다가 내가 그런 부분을 실제로 학창 시절에 했던 경험이 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했죠.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을 잡아갖고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 글자 수의 50% 이상이 이 내용으로 채워지면 되겠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전략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전략 목표가 대분류라고 봤을 때 홈페이지를 보시면 중분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세밀한 세분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 서비스 창출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서 사업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싶은지를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치에 안 맞겠죠. 그래서 각자의 맞춤형 사업을 딱 보시고 그거에 맞는 것들에 대한 최종 플랜을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플랜들이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궁극적으로 글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글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형태의 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기금의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형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완성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상거래 지수 도입 뭐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핵심은 밑에 세 줄에 있습니다. 지원자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기술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신용보증기금 제도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갖고 글을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디지털 및 금융 관련 경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역량이 만들어진 과정, 디지털 및 금융 업무 관련해서 경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역량이 만들어지는 분명히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의 지원동기랑 비슷한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도의 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4번 문항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난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 라는 형태의 글의 구도,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안 써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요 준비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5번 문항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문항이죠. 그래서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에게 맞는 기본 인품은 뭐다, 조직 관점에서 적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점이 아니더라도 뭐 고객 지향 관점 아니면은 어떤 개인의 윤리적인 가치 관점에서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토리텔링을 통해 갖고 내가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실행했던 경험적 요소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많이 쓰는 문항이고요. 제가 별도의 실제로 사례나 그 다음에 합격자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항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논술형 문항이죠. 논술형 문항. 자, 이게 신용보증기금의 서류평가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문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최근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러 기업들에 대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방에다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도시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식 논술이나 이런 논술형 문항을 적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러한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잡아갖고 논술형 문항을 적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딱 맞춰서 적으려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신용보증기금의 논술형 문항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잡으면은 지금 현재의 6번 항목에 실제로 문항적인 구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표 기반으로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실제로 금융이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였다라는 것들로 주제에 대한 지표 기반의 제시를 해주시고요. 자, 거기에서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이 실제로 사업적 목표나 운영 방향에 맞춰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나는 지방 혁신 도시가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대도시가 맞을 것 같다라는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묘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항이 진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혁신 도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선택은 자유고 이거를 논리적으로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방 혁신 도시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생존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한 군데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중소기업들이 대도시에 있으면 있을수록 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특정 안건에 맞춰서 포커싱을 잡아서 꼭 말씀을 하고 내 논리를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상상을 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가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표 기반으로 현재의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문항은 과거에 나왔던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 사례에 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표 기반으로 제시가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 2.7%인 결과를 얻었다. 자, 지표를 가지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지표값을 제시하면서 요거를 쭉 연결을 시켜갈 때 글의 논리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글의 설득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갖고 아까 전에 그 구조에 맞춰서 글을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논술형 문항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선택에 맞는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래갖고 정답은 없지만 선택에 맞는 명확한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전개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까지 쓰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문항이죠. 잘 보시면은 항상 윗부분보다 아래쪽 부분에서 핵심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형 문항인데 자, 디지털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기금융
즉 어떻게 보면은 정책금융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책금융을 지원했던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글의 구조는 전에 얘기했던 앞단에 보여줬던 해당 구조를 따라가시면 되되, 여러분들이 너무 실제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데이터의 활용이나 데이터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끌어내면 좋겠다라는 논지를 펼치시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주간 자소서로 신용보증기금 자소서를 찾아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자소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